시네마 4D로 입문을 하는 3D 모션 그래픽 입문 강좌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강좌는 이제 그 시네마 4D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3D 그래픽적인 개념을 배우면서 최종적으로 간단한 3D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완성을 하는 과정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화면상에서 보이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시네마 4D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네마 4D가 실제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정보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웹브라우저 상의 주소로 이동을 해서 보게 되면 여러가지 설명을 볼 수 있는데 랭귀지를 한국어로 바꿔서 표시를 하게 되면 한글로 설명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 쪽에 있는 이제 시네마 4D 스튜디오로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시네마 4D가 이제 실제로 뭐 애니메이션적인 어떤 능력이라든가 또 3D 모션 그래픽적인 능력 이와 관련된 뭐 여러가지 설명을 또 간단한 동영상을 보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좌는 이제 그 3D 그래픽을 전혀 하지 못한 입문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수준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제 그 복잡한 설명을 좀 피하고 쉽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개념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맹목적으로 너무나도 이제 그 개념을 좀 간략화시켜서 설명은 하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개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적인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구체적인 어떤 기능과 관련돼서는 매뉴얼적인 접근보다도 어떤 그 형태를 만들거나 모션을 만드는 실제로 어떤 아웃풋을 만드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시네마 4D에 굉장히 많은 그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이제 일일이 매뉴얼적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학습을 받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입문을 할 때는 매뉴얼적인 접근이 아니라 무언가 모양을 만들고 아웃풋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모션을 만들어내고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스타트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 강의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 시네마 4D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 시네마 4D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시네마 4D를 설치부터 먼저 해봐야겠죠. 이미 시네마 4D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 과정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시네마 4D를 이제 그 정식적인 돈을 주고 구매를 하기 전에 42일 동안 무료로 테스트할 수 있는 버전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맥슨 사이트에서 바로 42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을 따로 바로 이 데모 버전 이 페이지를 통해서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초기 학습을 먼저 하고 나서 최종적인 구매를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시네마 4D 데모 버전을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데모 버전은 설치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설치를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하기 이전에 일단 이제 이 시네마 4D R17 버전이 제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컴퓨터 사양이 필요한지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운영체제로 지금 윈도우즈 환경 같은 경우는 최소 윈도우즈 7 64비트, 윈도우즈 2012 서버 64비트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뭐 최소 인텔 펜티엄 4 에슬론 64 계열의 AMD CPU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특히 R16 이상의 그 시네마 4D를 제대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CPU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SSE3라는 명령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SSE3를 이제 제대로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바로 CPU-Z, CPU-G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네이버라든가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해 보십시오. 뭐 여러가지 그 자신이 쓰고 있는 CPU 사양이 지금 자동적으로
검출이 돼서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인스트럭션에 보게 되면 바로 SSE3라는 명령을 지원한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양이라든가 또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클럭 스피드라든가 여러가지 사양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픽 카드 역시 표시가 되고 있죠. 아무튼 R16 이상의 버전을 제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SSE3라는 CPU 내부에서 사용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제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SSE3 이상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오픈GL 3.2 이상 호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그 발매된 지 한 3, 4년 아니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아마도 대부분은 오픈GL 3.2 정도는 지원을 할 겁니다. 6, 7년 전에 발매가 된 그래픽 카드라고 그러면은 이 오픈GL 사양이 굉장히 낮을 수가 있습니다. CPU Z의 그래픽 쪽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제조사와 이제 이 모델명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오픈GL 3.2 이상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현재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죠. 대신에 이 GPU 네임을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지금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쿼드로 K4000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구글 사이트에서 이렇게 쿼드로 K4000 스펙이라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 이름과 스펙을 키워드를 같이 붙여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아마도 대부분은 해당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표시를 해주는 링크가 검색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상단에 지금 표시되고 있는 링크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픽 API 쪽을 보니까 바로 오픈GL 4.4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죠. 따라서 시네마4D를 이제 동작하는 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좀 더 규모가 큰 장면을 가지고서 연출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가능한 최신의 CPU와 최신의 그래픽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의는 시네마4D를 입문하는 단계니까 입문자 관점에서 초기부터 지나치게 하드웨어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양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새로운 컴퓨터를 사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CPU 같은 경우는 SSE3 이상 명령을 지원하고 일단 그래픽 카드가 오래되긴 했지만 오픈GL 3.2 이상을 지원한다. 그러면 일단 스타트는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 환경 안에서 일단 먼저 초보적인 임무를 먼저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이 됐을 때 별도의 자금을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컴퓨터를 구축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시네마4D가 이제 윈도우즈 10 환경에서의 어떤 그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CPU를 보게 되면 인텔에서는 지금 CPU 안에 인텔 그래픽 칩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 안에 그래픽 카드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AMD에서 발매를 하고 있는 별도의 외장 슬롯 장착형 그래픽 카드가 아닌 그런 CPU 내장형 그래픽 칩을 이용해서 가동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성능을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이제 사양이 많이 나아졌긴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시네마4D, 3ds Max, 마야 이런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CPU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장형 그래픽 칩셋을 쓰지 마시고 AMD, 엔비디아와 같이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마더보드에 장착을 해서 쓰는 외장형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제대로 된 스피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안정성 문제에서도 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3D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CPU 내장형 그래픽 칩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현재 지금 시네마4D를 동작하는 최소한의
컴퓨터 사양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모 버전으로 링크를 이동을 해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을 해서 서브밋을 하게 되면 시네마 4D 데모 버전을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경로로 이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입력을 해놓고 다운을 받는 게 귀찮다고 생각이 되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주소 있죠? 이 주소로 브라우저에 입력을 해서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 해당 파일을 바로 즉각적으로 zip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시네마 4D를 설치를 하면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라이센스를 따로 한 40일 정도를 무료로 쓸 수 있는 40일짜리 라이센스를 같이 받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은 등록을 시켜서 다운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별표로만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입력을 해줍니다. 적당히 옵션을 지정을 해줍니다. 윈도우즈 환경에서 실행을 할 것이고 다운을 받고자 하는 패키지는 뭐 사실 최상위 버전인 시네마 4D 스튜디오로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동의를 체크를 해서 서브밋을 하게 되면 바로 시네마 4D 데모 버전을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링크가 표시되어 있죠. 이 해당 그 zip 파일에는 맥용 버전하고 윈도우즈 버전이 같이 패키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맥에서 학습을 하시는 분이든 윈도우즈에서 학습을 하시는 분이든 간에 해당 파일을 똑같이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역시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당 zip 파일이 현재 지금 다운을 받을 수 있죠. 저장을 해서 다운을 받아 주십시오.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아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다운을 받는 시간은 1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 내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리 다운을 받은 그 zip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압축이 풀린 경로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maxon start exe가 있죠.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치를 할 때 표시되는 언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한글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시네마 4D를 한글 버전이 아닌 영문 버전으로 설치를 해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글 버전을 이제 쓰지 않는 이유는 일단 이제 그 한글로 표현이 되어 있는 어떤 명령이라든가 기능 그 이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3D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어떤 작업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한글이 아닌 영어권에서 파생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그 개념을 익히는 게 장기적인 어떤 학습 관점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시네마 4D와 관련된 여러가지 그 정보의 양을 봤을 때 한글로 되어 있는 정보에 비해서 영어로 만들어져 있는 정보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한글 버전보다는 영문 버전으로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게 더 유리하게 되겠죠. Continue. 기본적으로 이제 시네마 4D를 체크를 해줍니다. Continue. 지금 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과 라이브러리 그 파일이 같이 포함이 된 상태로 설치가 된다고 나와 있죠. 지금 보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424MB하고 2061MB니까 한 3GB 정도 하드디스크 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설치하려는 하드디스크 공간에 이제 공간이 충분한지를 좀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컴퓨터 환경에서는 시네마 4D를 설치하는데 아무런 문제없는 충분한 공간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옵셔널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언어팩을 같이 포함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죠.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영문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 언어를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굳이 한글 언어팩이 이제 필요하신 분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코리안 랭귀지 팩이 있죠. 같이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영어와 한글 언어 팩이 같이 설치가 됩니다. Continue. 해당 라이센스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Continue. 설치되는 경로가 지금 이렇게 나와있죠.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맥슨, 시네마 4D, R17 데모라는 폴더에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메뉴 생성 위치는 모든 계정명에 대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For Everyone으로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실행 아이콘을 만들 것인지 같이 체크를 해주죠. Continue. 그럼 이제 설치를 시작합니다. 역시 이제 그 설치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네마 4D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그 스타트 시네마 4D 데모를 이제 체크를 해서 피니시를 하게 되면 설치 종료와 동시에 시네마 4D를 실행을 해줍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그 테스트를 하려는 그 기본적인 패키지 구성을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고 묻죠. 저는 여기서 시네마 4D 스튜디오, 시네마 4D에 있어서 가장 최상위 버전인 스튜디오 버전으로 체크를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OK.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시네마 4D 데모 버전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라고 나와있죠. 보게 되면 이제 그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파일을 이제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활성화를 했을 때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익스포트, 즉 출력도 할 수 있다고 나와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장이 안 되는 데모 버전이 아니라 저장도 되는 기능 제한도 없는 완전한 풀 버전으로 테스트를 하시려면은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게 되면 이제 그 42일 동안 풀 버전으로 동작할 수 있는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바로 기능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이것을 클릭하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기본적인 이름이라든가 또 주소, 도시명, 나라, 이메일 이렇게 지금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메일 주소입니다.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환경에서 사용할 거라고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레지스터. 그러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까 입력을 했던 그 이메일 주소로 등록 코드가 전송이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메일로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제가 쓰고 있는 제 이메일로 가보니까 다음같이 Activation of your Cinema 4D. 지금 액티베이션 코드가 지금 이렇게 전송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해당 그 액티베이션 코드는 언제까지 쓸 수 있다고 그 최종 사용일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 다시 시네마 4D로 가서 인증 코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붙여넣기. 그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해준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이제 데모 버전이 활성화됐고 42일 이후에 만료된다고 나와 있죠. 완전한 이제 그 상업 버전을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알려져 있는 그 사이트로 가서 구매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대화창 닫기. 네.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이제 그 한글 언어팩을 같이 체크를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메뉴가 전부 다 한글로 표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장기적인 그런 학습의 관점에서는 한글 버전보다는 영어 버전으로 초기 학습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글로 되어 있는 메뉴를 영문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편집, 환경 설정 있죠? 단축키가 Ctrl E 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Ctrl E. 네, 그럼 이제 그 인터페이스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언어가 있죠? 네, 다른 여러 가지 뭐 설정 부분이 있는데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언어 코리안으로 되어 있는 걸 잉글리시로 바꿔줍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다시 실행을 해야만 메뉴가 바뀐다고 나와 있죠. 확인, 종료를 시킵니다. 시네마 4D 종료. 네, 바탕화면에 있는 시네마 4D를 다시 실행을 해보죠. 네, 보시다시피 이제 어떻게 되어 있죠? 네, 한글에서 영문 메뉴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초기 버전을 설치해서 쓰다가 뭐 종종 버그가 발견이 돼서 시네마 4D가 약간 좀 불안정하게 동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자신이 쓰는 버전보다 더 높은 상위 업데이트 버전이 있는지를 체크를 종종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상단 메뉴에 있는 헬프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체크 포 업데이트 기능이 있죠.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맥슨 쪽에 있는 서버 파일을 체크로 해서 신버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그 마이너 버전으로 17.048 버전이 나와 있다고 표시되죠. 네,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인스톨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컨티뉴를 합니다. 네, 라이센스 동의를 체크를 해주고 다시 컨티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설치가 이제 종료된 이후에 업데이트 파일을 삭제를 하도록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삭제를 하고 싶다면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된 이후에 자동적으로 시네마 4D를 리스타트를 재시작을 하기 위해서 Automatically Restart 기능도 같이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그 인스톨 버전을 따로 백업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Create Backup Copy 기능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십시오. 백업을 받는 경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별한 경로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백업을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개만 체크를 해놓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하는 속도는 여러분들 쓰고 있는 그 컴퓨터의 사양이라든가 인터넷 회선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과정은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을 받는 과정이고 다운이 다 된 이후에 업데이트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업데이트 파일이 현재 지금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가 잘 완료되고 다시 시네마 4D가 실행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업데이트가 완료가 돼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온라인 업데이트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될 것입니다. 보게 되면 지금 옵션으로 설치될 수 있는 파일이 있죠. 뭐 언어팩이라든가 또 옵션 쪽에 가게 되면은 뭐 킥스타트라든가 문서를 역시 옵션으로 따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English 도큐멘트, 즉 영어 헬프 파일을 말하는 건데, 네,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업데이트를 체크를 해주고, 역시 이제 그 한글 문서도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체크를 해서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일단 업데이트는 하지 않고 온라인 업데이트 프로그램은 종료를 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네마 4D 데모 버전을 설치를 해봤고
42일 동안 기능 제한 없이 쓰기 위해서 라이센스까지 등록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과정을 진행을 했고, 한글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영문 인터페이스로 바꾸기 위해서 그 과정도 역시 제가 간단하게 프리퍼런스 세팅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서 세팅을 해 주십시오. 물론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세팅이 다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과정은 할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글꼴, 이 폰트의 모양을 바꾸는 그 방법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글자를 보게 되면 뭐 사람마다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 있고 또 시력, 또 쓰고 있는 모니터의 어떤 차이가 있겠죠. 제가 쓰고 있는 그 모니터는 HD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모니터이고 24인치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력이 굉장히 나쁜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작다고 느낄 정도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에디트, 프리퍼런스 또는 컨트롤 E키를 눌러서 지금 보게 되면 인터페이스 항목에 보게 되면 GUI 폰트 메뉴가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삼각형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 굴림체로 자동적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모양은 레귤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레귤라, 글자 크기는 11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니터의 해상도 크기라든가 또 자신의 시력에 맞는 글자 크기라든가 폰트를 지정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바로 영문 글자체 중에서 타오마 폰트를 설정하는 걸 좋아하고 그 글자 크기를 일단 12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그 변경에 따른 그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네마 4D를 재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확인, 종료를 하고 재시작을 하겠습니다. 재시작을 한 상태를 보니까 보시다시피 폰트의 크기가 약간 조금 분명하게 커져 있죠. 모양도 역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신이 쓰는 어떤 모니터 해상도라든가 시력에 따라서 이 GUI 폰트 설정을 바꿔서 적용해 주십시오. 가능한 이제 이 글꼴은 장식이 너무 심한 그런 폰트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우리가 작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폰트이니까 화려한 그런 모양보다도 분명하고 또렷하게 철자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을 쓰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렇게 해서 시네마 4D를 설치를 하고 간단하게 셋업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한번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상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해보면서 세팅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시네마 4D를 위해서 3D 그래픽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